다들 몸을 사리는 상황이니 이쯤 되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해병대 출신인데다 스킨스쿠버까지 하는 육현 씨. 오케이! 고! 빨리! 근데 진짜 잡을 줄 몰랐어요. 대박인데. 고! 예상 밖의 수확. 예. 살았습니다 지금. 예. 역시 해병입니다 해병. 저희 팀원 구성 자체가 저희 이 정도입니다 지금. 예. 역시 비상입니다. 예. 발바닥 살짝 쓸렸어요. 뒤꿈치 쪽에. 깊이 젖었어 지금. 이제 물에 들어가지 마. 안돼 들어가면 염증 생긴다. 한번 배워야죠. 이게 사람이 다친 방수가 안 돼. 방수 안 되면 들어가면 안 돼. 육현 씨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으니 식량 걱정은 덜었지만 재환 씨 상처가 걱정. 앞으로 이동이 문제다. 무인도 생활 불과 이틀째. 어느덧 이들에겐 먹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몇 개 되지 않는 전투 식량까지 뺏겨 굶고 있는 락팀에 비하면 비상팀은 사정이 훨씬 좋은 편. 단백질까지 보충하게 된 셈 아닌가. 이 정도면 진짜 잘 익은 거다 진짜. 살 별로 안 떨어뜨리고 예술이야 예술.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은 생선. 하지만 그들에겐 이보다 더한 진수성찬은 없다. 갱년하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 과연 비상팀의 이런 모습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원래 하우스에서 기르거든요. 드디어 고생한 보람을 찾은 셈. 이게 오리탕에다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힌대. 오리탕 탕에다가 넣어서 데쳐가지고 초장에 딱 찍어 먹으면 그냥 또다시 시작된 상상. 끝장나는데 이거. 하지만 이나마 풍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데치면 반으로 줄어요. 물에 들어가면. 궁하면 통한다는 옛말처럼 요리법을 궁리 중인 청기 씨. 끓는 물에 데친 후 전투 식량이 들어있던 고추장으로 무쳐내자 제법 먹음직스러운 미나리 무침을 완성시켰다. 크다. 내가 생각해도 3번은 자를 걸.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평소 채소라면 질색했던 상수 씨도 대환영인 미나리 무침. 야, 향이 죽인다. 맛있다.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 진짜 맛있는데? 향이 쩔어 향이 형. 먹는 게 중요한 일과가 된 무인도 생활. 미나리 무침 하나에도 저녁 시간이 행복해졌다. 함께 살게 되니 좋은 점도 있다. 팀을 합친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 합친 것만큼이나 축하할 일이 또 생겼다. 이거 원래 나가는 거 아닌데. 이거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자가 있기 때문에 한 개 풉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육현 씨의 인심이 더해져 더욱 풍성해진 식사. 3명이 아닌 6명이어서 더욱 흥겨운 자리다. 청기야 이거 홍합 23개야. 네네. 대박이네요 세 대박. 봐. 어떻게 또 맞추셨어요? 딱 세봐.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생일을 맞고 또 기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셔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 상대팀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사람들. 이 중 최고의 전사가 될 리는 단 한 명뿐이다. 과연 그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을까? 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2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는 식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네요.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칼로리를 넘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량입니다. 지방은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얼마 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 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기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시킨 석환 씨. 자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g. 이건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가 넘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은 지방량의 경우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석환 씨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포기하고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를 억지로 먹으면 과연 내 행복이 진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몇 번씩 해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만족감을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막 바다의 왕자 감성돔입니다. 어제 요게 잡은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요 놈이 그 찌개 놓으면 이게 잡내가 없고 향이 기가 찹니다. 어제 잡아둔 걸로 상철 씨 솜씨 발휘해 보는데요. 살이 좋으니까 소리가 서걱서걱합니다. 새파래질 때까지 소금 삶습니다. 맛술 부리는 것 같죠? 특별한 양념 없이 바다에서 따온 톳으로 아내 효선 씨가 저녁 준비를 합니다. 자연 그대로 봄바다가 내어준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최고의 미식. 남해의 봄맛이 한상 가득합니다. 사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봄날의 만찬. 무침, 지금 무침입니다. 약꽃 아래서 이래 그 자연산 감성돔 회를 먹으니까 분위기 좋죠. 이 맛이 그리워 봄을 기다렸나 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맛입니다. 일품입니다. 부부의 행복한 봄밤이 깊어갑니다. 참 손님 맞이 잘하구만. 호연 엄마, 여기 한번 좀 썰어줘 보자 이거. 한번 묵어보게. 뭐 이렇게 큰 걸 갖고 온가? 아이고 참. 묵어보자 한번. 예. 이곳이 마을 사랑방이라는데요. 뻗어도 돼요? 해변 사롱. 우리 김마사님, 우리가 이제 잡아오냐 그러면은 음식 솜씨가 좋거든. 네. 우리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 그래서 해변 살롱. 네, 이제 해변자 그 우리가 이제 애칭으로 불러. 우리가 여기가 만남의 자리다고요. 만남의 자리. 만남의 광장. 되게 크네요. 살도 통통 없고. 네, 진짜 싱싱한 강어 좋네요.
광어가 지금 살이 땅땅하니 올랐네. 갓 잡은 생선을 바로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부들의 특권. 너무 작아가지고. 왜 칼이 작단가? 고기가 큰 게 그지? 예. 아침 일찍 식사를 거르고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이 많다 보니 저마다 잡은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답니다. 해변 살롱 김마담이 손맛을 발휘하면 입맛 당기는 도울산의 바다 맛이 푸지게 한상 차려집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한잔 드셔보시죠? 광어. 딱 해가지고 고추로 딱 땡겨가지고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돌산 갓김치를 싹 먼저 그래 이제 드셔보시죠. 자, 드셔. 자, 묵어봐. 에이, 자. 맛있어요. 좀 맛있게 잡숴 보세요. 맛있어. 도울산의 보물 하나를 성도마을에서 만났습니다. 저기 밑에 물고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와. 먹이에 꼬여 모여든 녀석들. 그물은 빈틈없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그물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기중기를 쓰는데요. 엄청나네요 물고기. 얘 팔딱팔딱 뛰는 생선. 와. 요동치는 날 생선을 보니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팔딱팔딱 뛰는 생선 이게 바로 지중해의 선물이에요. 와. 이른 아침 바다 한가운데서 지중해의 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라보면서 느끼는 낭만보다 더 깊은 생생한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더 감동적인 건 저를 위해 즉석에서 도미의 맛을 보여주셨던 건데요. 고맙게도 이곳에서 아침밥상을 받았습니다. 와. بنينا برشا برشا 문이나 바르샤. بنينا برشا 또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생선살이 어찌나 두툼하고 부드럽던지요. شكرا 먼저 빵을 올리브 기름에다 찍어서 먹고요. 한국에서 반찬으로 먹던 그 생선 맛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갓 잡은 고기라 그런지 그 감칠맛이라는 거 있죠. 생선 특유의 감칠맛, 신선한 맛, 부드러움. 트레비앙. تريبيان بنينا برشا برشا ايام مدلل وراتا اعز ما تاكل 올리브 기름 이거 세숫대에 넣고 세숫대에 넣고 찍어 먹고 있어. 콩 비지를 걸러낼 차례입니다. 할머니 진짜 고소한 냄새 나네요 벌써. 할머니는 50년 넘게 두부 먹고픈 날에는 이렇게 콩을 직접 삶고 콩물을 직접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중일 할아버지가 계셨지요. 내 손에 떨어진 것 이상으로는 욕심내본 적 없었던 삶. 조금 덜 가지면 된다 믿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다 됐나 보다 이제. 힘들지? 네, 그러네요. 선생님. 그만 짜자. 조금 덜 먹으면 돼. 덜 먹자. 그만 짜. 좀 누리세요. 좀 누려주세요. 크게 마시면 돼. 예. 할아버지, 손 좀 두르주세요. 할머니가 손 두르시래요. 네, 두 분. 우리는 못하니까. 짜요? 먹어. 이렇게? 조금 더 쓰지. 짜다. 짜고 쓰지. 두부 맛에 숨을 불어넣는 일이 간수 넣는 일. 그러니까 이게 짜니까 쓴 거야. 그게 짜니까. 이 집에서는 오직 중일 할아버지만 할 수 있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거야. 색깔도 다르네요, 뭐가. 조금 더 뿌리해. 조금 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요? 다 됐어. 두부 한 모 사려면 버선발로 뚝딱 나갔다 올 수 없는 것이 오지 사는 고충. 덕분에 따끈한 순두부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짜 둘 다 먹다가 하나 죽을 줄 몰라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그 맛을 위해 드리는 것이 시간과 정성. 또 창이 났다. 또 차이가 나. 할매들이 어디 쉬운 방법 택하시던가요. 길순 할머니 두부 맛의 비결은 보초 서듯 불가 못 떠난 그 마음입니다. 사실 길순 할머니는 낚시도 고수. 할머니 산골 밥상에는 타라호 붕어찜도 빠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법 양념에 시래기까지 곁들이면 잔갓이 많은 붕어도 군침 도는 별미가 되죠. 자, 붕어찜이 왔습니다. 두부가 왔어요. 만들 잡사. 네. 맛은 없어도 만들 잡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이거 시래기고. 응, 시래기고. 그리고. 응. 이거 찍어서 먹어요. 저 국물 찍어 먹는 거. 먹는 법도 안 해. 적절하게. 일일이 살 발라 곱게 놓아주던 할머니 정성에 시래기까지 얹으면 시간은 이미 그때 그 시절. 할매의 손맛이란 이런 겁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맛있어? 가시만 조심하면 돼. 붕어는 가시. 양념이 정말 이거 할매의 손맛이 나요. 여기 손맛이 나요. 정말 손이 거칠어. 진짜 우리 할머니 손 만지는 것 같아요. 내 손이 거칠지 거칠어.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도 진짜 한국에서 나온 밥상이나 시골 밥상 우리 할머니 마지막이었죠. 독일에서는 이런 식 해줄 수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우리 충주 할머니 생각 많이 나네요. 진짜. 젊어서 음식이 맛있다. 할머니 음식이 맛있었는데 그 음식 같다. 난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그럼요. 들어도 되겠지? 그럼요. 사실 할머니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어쩌면 배가 고팠던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눈물겹게 고파지는 날, 이 따뜻한 불빛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는 멸치구이가 한창이다. 음식에서 조연 역할을 주로 하던 멸치가 이곳 기장에서는 메인 요리로 대접받는다. 멸치도 구워 드시는 거예요? 예, 안 먹어봤어요. 와, 참네, 돌겠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잔멸치가 아니라 길이가 10cm에서 15cm나 되면서 굵은 몸통을 가진 멸치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선원들이 하나 둘씩 구운 멸치를 집어든다. 그거는 배 안에서 먹는 멸치 구이 맛. 맛있어요? 별미. 한 점씩 멸치 구이를 먹은 선원들이 이번에는 멸치 회를 준비한다. 이 또한 멸치가 어느 정도 살점이 있기에 맛볼 수 있는 기장 멸치만의 특징이다. 선원 한 명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양념장을 만든다. 멸치와 함께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던 특산품인 기장 미역까지 준비했다. 멸치를 회로 먹는다는 것이 다소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이곳 기장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맛이지. 요즘에는 멸치잡이 배를 타려는 사람이 없다. 지금 남은 선원들도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28년. 네, 누가요? 멸치 잡은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배 바로 탔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타셨어요? 예. 그때는 배가 물기 많았고 집에는 이제 못 살고 하니까 배가 흘리 나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멸치발에 탔었지. 근데 세월은 언제부턴가 나도 그렇게 몰라. 여하튼 뭐 100년은 넘었지 싶어. 멸치 잡은 지요? 그렇지. 처음부터 다른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 한 차례의 조업이 끝나고 찾아온 잠깐의 휴식 시간. 뒤늦은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식사 당번은 영래 씨입니다. 영래 씨는 이곳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있었던 형님은 정신을 가다듬고 저희 직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쪽 실례합니다. 잠시 음주 단속이 음식업 있겠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쪽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다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주십시오. IMF 올려갖고 다시 풀어주십시오. 망하고 전쟁 선생님 하다가 기계에 대고 부셔야죠. 에어컨 소리만 부셔하다가 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서 이거 술 드셨습니까? 보면 그것이 뭘? 애기 인간 제가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거든요. 4살짜리 딸을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딸을 위해 배를 탔다는 영래 씨. 오늘 잡은 문어로 요리 솜씨를 발휘합니다. 힘든 바다 생활에 때론 이런 재미도 필요하죠. 그리고 대희 씨를 위한 특별한 별미. 먹기 좋게 잘라놓은 문어가 금방이라도 도망칠 만큼 싱싱합니다. 한 마리에 몇만 원씩 하는 귀한 문어라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대희 씨의 첫 조업 날입니다. 맛이 말을 못해. 맛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왔고 먹더라고. 맛있다고. 대희 씨도 맛을 보는데요. 맛이 어떠세요? 먹어보란게. 먹어봐야 맛을 알지 뭐 입으로 뜯을만 뭐해. 일단 먹어보고 이야기하라고. 형님 한 점 먹어? 안 먹어? 침도 안 삼키고 짱이야. 배에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라. 어디 텔레비에 맨날 나오지라. 그 사람도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배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바다 냄새 물씬 나는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뱃사람이 아니라면 맛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좀 전부터 아유 속이 미식미식해지네. 야, 배를 오랜만에 타신길 할 거예요. 오랜만이 아니라. 아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며칠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잤거든요. 그런데 대희 씨 안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동료들은 부지런히 젓가락을 올리는데 드셔보세요. 잡탕 그런 거 참. 오늘 요리 당번은 대희 씨. 무사히 첫 조업을 마친 기념으로 저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로 뭘 하면 좋을지.
물이라고 해봤어야지 뭐. 투박한 손으로 게와 고기를 손질합니다. 평소에 밥 한 번 지어본 적이 없는 대희 씨. 결국 영래 씨의 손을 빌리고 맙니다. 아니 난 모르니까 이거 들고 온 거지 내가. 아니 내가만 그걸 먹는지 못 먹는지도 모르고 온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렇게 손수 직접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니까 이제 하는 거죠 뭐. 뭐 하는 거야 뭐 어디 가나 뭐 다 같이 했으면 좋죠 뭐. 고추를 굽다? 네? 고춧가루 굽다? 매콤한데? 된장 반 숟가락만 푸실까요? 예. 네, 큰 거. 예. 좋죠. 이제 맛있게 먹어봐야지 맛이 있을란가. 아, 맛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맛없으면 안 먹어야지. 서운하시겠네요. 예, 맛있겠죠. 예, 옆에 또 우리 또 동생이 또 같이 했는데. 짓궂은 부선장의 한마디. 한강이구만. 한번 맛을 보는데요. 음식 먹은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다행히 밥도 잘 됐고 찌개도 먹음직스럽게 끓여졌습니다. 이제 그건 넘어갔구만. 사람들하고 치자면은 이 아저씨 솜씨지 아니 그냥 맛을 한번 보고 평가를 한번 내려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야,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이거. 아따 국물 좋네 진짜. 이제야 대희 씨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게가 알이 꽉 차갖고. 원래 게장 담그면 난 딱지밖에 잘 안 먹는데. 진짜. 최고령으로 겉돌기만 했던 대희 씨도 이제 진정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센 불에 고기가 익어져야 원래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 바깥 부분이 살짝 익어짐으로 해서 안에 육즙을 얘들이 이렇게 하면 가두어지거든요. 오늘 좀 넉넉하게 보여요. 고기를 구워서 삶는 게 춘원 씨의 비법. 예, 이건 육두구라고 해가지고 육두구. 예. 여기는 향신료인데 그 악취 제거하는데 이렇게 깊은 맛을 내줍니다. 이런 건 다 건져내줘야 됩니다. 돼지고기 잡내도 잡아준답니다. 이렇게 닫고는 불을 3개 넣어줍니다. 수육을 삶는 동안 남편은 국수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반죽이 두꺼워서 또 허둥지둥. 왜냐면 얇게 썰면 된다. 예? 예. 그만 이제 그만해서. 예? 아내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된다 충분히 된다. 그래도 여기 굵기가 왔다 갔다 해. 큼직큼직하게 썰어라. 아니 여기서 잘 썰는다. 굵게 썰면 맛있는데. 이거 저게 물에 들어가면 또 불어나 여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면발. 잘 끓여야 됩니다. 이제 수육을 건져내고 고기 삶은 육수에 면을 삶아줍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사과잼을 넣고 만든 비빔국수.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옛집이라 부엌 살림이 변변치 않다 보니 아궁이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한 끼. 시간은 좀 걸려도 해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웅다웅하며 2시간 넘게 준비한 점심. 맛은 꿀맛이겠죠? 맛있다. 남편이 해주니까 더 맛있네요. 완전 수육이라. 나무며 하늘이며 들리는 건 새소리고 물소리고 이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일단 머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편해요. 마음이 되세요. 스트레스를 덜 받죠. 다시 포인트. 우리 집 앞에. 바로 집 앞인데. 처음에 여기 낚시를 못했는데 딱 채비를 해가지고 건너서 감성도 한 발 잡고 나서 그때부터 막 낚시에 완전히 빠졌어. 같은 취미를 갖게 되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뭐예요? 망상어 쪼개난 게 안겨왔습니다. 오빠 한번 하고 큰 놈 데리고 와. 너도 알들 맞지? 처음에 그리 바다야 못 나게 하네. 좀 많이 싫어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내가 더 빠져가지고 내가 더 좋아합니다. 함께 낚시를 하며 부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데요. 고동이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낚시도 안 되고. 감성봉 잡아놓으세요. 각박한 도시에서 수면제 없인 잠들지 못하는 삶을 견뎌왔던 아내. 아, 고동이 큰 게 있다. 바다는 마음의 여유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줬답니다. 바다에서 이제 토신이 멱이니 뜯어다가 그러면 얘는 반찬 먹을 그게 없습니다. 사 먹을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먹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의 품에서 아내는 오늘도 기쁨을 수확합니다. 바다에서 사는 삶은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 먹기 힘들었던 습관을 바꿔놓았는데요. 촉박하게 끼니를 해결한 도시와 달리 그날 잡히는 어종에 따라 자연이 허락한 산해진 미를 마음껏 즐긴답니다. 이거는 뭐 식용이 조금 좋고 홈데이가 노란노란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입과 눈이 모두 즐거운 식탁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드셔요. 돌돔이 맛있죠? 쏨뱅이는 언제 묻어 이거? 진짜 맛있다. 자연이 선물한 풍요로운 맛과 멋에 흠뻑 빠진 부부. 두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인데요. 자, 우리 이제 좋은 곳이 사니까 자, 건강하게 오래 들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자 대건배. 소소한 즐거움도 빠질 수 없습니다. 1200도가 넘는 고온인지라 살짝만 넣었다 빼야 합니다. 3초에는 고기가 익질 않죠. 한 10초 정도 구워야 고기에 이제 한 5초 구웠습니다. 순식간에 겉면이 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뒤져봐줘야 밑에까지 어우 뜨거워 골고루 있습니다. 자, 들고 갑시다. 목새채를 주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숯불구이 삼겹살. 빨리 와. 빨리 와. 초벌로 구운 후 다시 숯불에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연기를 한번 휘감으면 훨씬 더 맛이 좋죠. 네. 세아가 이거 맛있게 먹자. 네, 처음 먹는 거니까 네. 한번 맛 좀 맛있게 봐. 네, 아버님. 그리고 또 매일 해달라면 난 못해. 네.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28년 전 아버지의 땀으로 시작한 일터. 근호 씨에게는 어릴 적 놀이터였던 이곳이 대를 이어 가족의 일터가 됐습니다. 맛있지? 이게 참 이 도시와 다르게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하지만 되게 도시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시골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차례 조업을 마친 시간. 미선 씨가 배 한 켠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요? 쭈꾸미 잡은 걸로 선장님이랑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쭈꾸미 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귀한 쭈꾸미를 가득 넣어 끓여내는 라면은 배를 타는 선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겠죠. 가장 행복한 밥상과 마주한 선원들. 거친 파도와 맞서 얻은 것이라 그 맛도 더욱 특별합니다. 쭈꾸미로 국물을 내가지고 되게 맛있어. 확실히 국물 맛이. 그리고 쭈꾸미가 되게 연해서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마구로 사시미. 참치에 붙은 얼음을 긁어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숭덩숭덩 썰어낸다. 친구가 아닙니까 이게. 이 맛으로 일하지.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참치가 야속하지도 않은지 참치 한 덩어리로 잔치를 벌이듯 모여든다. 참치집에서 먹는 거 이거는 하늘과 별 차이라고 보면 돼. 쉽게 맛 차이가 품질도 그렇고. 소실이다. 우리가 이래 일하면서 이거 돈 주고 사물 수 있겠는 게 이래 무야지. 이게 잡다 보면은 상어가 뜯어먹는 상어가 게 배를 뜯어먹으면 아, 이게 시원하니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40원 떠가지고 어차피 비록 배 위에서 먹는 점심이지만 지금까지 힘들어 보이기만 했던 하역사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난다. 참치 음식이고요. 참치 햇밥. 반갑습니다. menunggang gabi. 우와 고기야 고기. 고기? 고기. 와 색깔 예쁘다. 돼지고기. 와 돼지고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고 찾아온 이웃입니다. 족장님 여기 과일이랑 또 있어요. Sampah na tambis itu bagai kayak demo yo. Nah itu na damon na si kayak talun. 우리도 선물 좀 드릴까요? 이거 먹어요. 가져가서 먹어요. Salamat. 아, 살라맛. 우리가 살라맛. 먹을 것이 귀한 구석기. 거저받을 수가 없어 과일을 좀 주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타우바투성이 가져온 멧돼지 고기 그리고 주식처럼 먹는 바나나 구이. 고기 파티라는 건가? 이게 벌써 4일째 만에 고기인가? 구석기 잔치인데요. 그때 타우바투족의 제안. 전부 좀 주라고. 그래 음식이 준비돼야 돼. 봐 주셔야 돼. 너 뭐뭐세요?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양념을 하지 않고 생고기 그대로 굽는데요. 원하는 만큼 실컷 먹어도 구석기 음식입니다. 고기가 싱싱한데 향기 엄청 좋다.
드디어 시시. 타오바투족의 따뜻한 배려, 넉넉한 음식에 우울한 마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오바투족은 건기에는 멧돼지와 다람쥐를 먹지만 우기에는 박쥐를 잡아먹습니다. 야무져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 6개월간의 우기에 동굴 생활을 하는 타오바투족에겐 요긴한 먹거리죠. 아, 덕분에 오늘 저녁 식사는 박쥐고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겠다 해서 아주 기남씨만 남아 있습니다. 양념도 없이 살아있던 그대로 구워버립니다. 안 먹어본 거라 살짝 겁이 나기도 하지만은 배고프면 장사가 없죠. 일단 용감하게 시식. 그런데 박쥐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아예 말을 안 하시네. 타오바투족은 하루에 3마리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쇠고기 맛과 비슷한 거예요. 참새 고기 맛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좀 야무지다고 그러지. 꽉 찬 느낌. 그런 느낌. 조금이라도 양은 많은 느낌. 그런 느낌. 그렇다면 일요일은 아빠가 요리사. 매콤달콤한 오늘의 요리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어묵 한가득, 거기에 치즈까지. 와우, 흥선님표 떡볶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으세요. 맛있겠다, 오빠. 손이 큰 흥선님은 요리할 때 한 냄비가 기본이라는데요. 아이고야, 저걸 다 드셨구나. 이거 뭐예요? 다음 선수 등장이요. 바로 냉동 피자. 그리고 볶음면까지. 아하. 쌀인가? 그럼 쌀국수야, 쌀국수. 페어링을 볶음 쌀국수. 와. 이제 정제탄수화물에 이제 정제탄수화물. 콜라까지 들어가시면. 와. 살찌는 맛이야. 야, 심각한데요. 주말에는 이제 만들어도 먹고 그리고 배달로도 먹고. 이렇게 드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이들. 현재 목포에서는 40척의 배가 갈치잡이에 나서고 있다. 많을 때는 200척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니 어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진다. 자연에 맞서 위험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꺼리는 직업이 됐다. 갈치배 탄지 몇 년 되셨어요? 위원장님은 40년, 우리 영사님도 한 40년, 선장님도 한 40년 다 넘었죠.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배를 오랫동안 타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단가해나 옛날에는 섬에서 잘하면 배밖에 탈 것이 없어. 야, 감장. 거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배 타야 돼. 특이한 직장 없고 배 묻히다 먹게 탄 것이 한 40년. 40년 외길 인생을 이 험한 바다에서 보낸 이들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노라 잡다가 잘못 잡으면 이렇게 손 잘라져 버려. 이렇게. 손톱이 없잖아. 여기 있는데. 배가 나가버려.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상처들. 배에서 뛰려다가 그물에 달려 들어가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배운 직업이 이건데 그래서 이거 한 거지.
나이 먹어갖고 이제 이 먹을 것이 없어. 마누라 각시하고 이제 다 먹여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지. 거센 파도 앞에서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선원들은 아직 저녁을 못 챙긴 상황. 늦은 만큼 오늘 저녁 메뉴는 갓 잡아 올린 참조기를 아낌없이 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전기 그릴이에요. 전기 그릴이요? 우리 집보다 더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고생하는 선원들을 위한 또 다른 특미는 매콤한 오징어 볶음. 12인분에서 14인분 정도. 힘을 조금 들어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는 육지에서 미리 준비해온 밑반찬에 한 끼 식사 준비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갓 지은 밥도 아낌없이 담아내는데요. 양이 정말 많네요.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고마고 힘들게 일을 하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식기에다가는 밥을 못 먹죠. 그거 뭐 한 두 숟갈 되면 없는데. 그럼 뭐 밥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지금? 총 14인분의 식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봄에 산란을 하고 가을, 겨울에 몸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참조기. 기름 없이 구워도 고소한 맛과 감칠맛을 내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기는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어떤 생산보다 먹고 나면 기운이 솟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선원들의 고단함을 씻겨줄 최고의 반찬으로 손색이 없을 테지요. 하루 종일 갑판에 서서 양망 작업을 이어온 작업자들. 저녁 식사를 핑계로 잠시나마 작업복을 벗어봅니다. 작업 끝나셨어요? 저녁 먹고 하려고요. 저녁이요? 지금 12시인데. 저녁이죠. 그래요? 비록 늦은 저녁이지만 집밥보다 더 풍성한 한 끼 식사에 피로감을 풀어봅니다. 안 먹냐? 취자도에서는 참조기를 머리부터 먹어야 제대로 먹는답니다. 힘들어서 맛있어요? 저희가 잡은 굴비잖아요. 맛있어. 뭐 기분 좋죠. 뭐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런 맛에다가 밥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자,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건져 올린 기저귀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수율이 참 더 커진디 아직까지 수율이 덜 찼어. 이 찬바람이 나야 여기 커지거든. 아니 한자가 뻘이 좋은 거지. 뻘이 여기는 뻘이 좋아갖고 그렇게 맛있다게. 길이가 25에서 30cm인 키조개는 고온 진흙에서 풍부한 영양을 먹고 자라 진흙 속의 보약이라 불리고 있죠. 특히 키조개는 껍데기를 닫는 근육살이 크고 쫄깃한데요. 키조개 근육살은 관자 또는 폐주라고 불리며 다양한 요리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죠.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요? 김치찌개, 돼지고기, 키조개, 국. 얼른 오랄게. 요리 널찍하니 안 쎄. 방금 채취한 키조개를 가지고 차린 아침 식사. 그런데 싱싱한 키조개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시장에서인지 힘들어서인지 바다 위의 식사 시간 치고는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오. 스톱. 눌러. 특수부대 경험이 풍부한 창기 씨가 뱀의 머리를 눌러 제압한다. 신기하다.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응? 독이 있는 데는 안으로 이렇게 상어 이빨 같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그런 이빨인데 그런 이빨 그런 독 나오는 독침이라고 해서 그 이빨이 없고 그냥 잔이빨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고 뱀 독이 없구나. 박살 대피. 야 손목. 야 손목. 야. 저거 어떻게 만져요 저거? 뱀을 포획해서 며칠분의 식량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데 성공한 도전자들. 그날 밤 형창 씨와 창기 씨가 뱀을 굽기로 한다. 미안하다.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다. 뱀을 손질하는 세 사람. 그러나 동훈 씨는 좀처럼 어울리지 못한다. 저거 어떻게 먹어요? 꿈에 나올 것 같아.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쭉. 껍질을 벗기기 시작한 도전자들. 야생 뱀을 먹을 땐 껍질을 벗겨 충분히 구워야 한다. 확실히 익은 거야. 동성아 먹어라. 막내 동성 씨가 가장 먼저 시식을 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뱀고기를 먹는다는 세 사람. 뱀고기 맛은 어떨까? 맛은 뭐 특별히 그냥 고기 맛, 바베큐 고기 맛이고. 근데 좀 느끼하네. 먹을만해요. 맛있습니다. 뱀고기로 하루 식사를 해결한 세 사람. 동훈 씨는 뱀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버틴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못 먹어요 절대 저거.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힐 것인가?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땐 후루룩 밥만 넣을 때 찬물에 반말에 묻듯이 국수는 이건 항상 국물이 있다면 잘 넘어가죠. 밥만 넣을 때 국수 제일 낫지. 서문시장에서는 국수에 곁들여 먹는 빼놓을 수 없는 맛이 있답니다. 아버님. 이 뜨거운 국수에다 고추까지 드시네요. 예, 열치입니다. 여름 진짜 맛있습니다. 여름에 덥잖아요. 뜨거운 거 드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이걸 좋아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미역국수 참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항상 오면은 이걸 못 찾아봐요. 그 생각이 나요? 예. 이거 먹을 때는 아버지 생각 참 많이 나요. 일일이 손으로 밀어서 만든다는 국수 면발. 그 투박한 손맛은 기계로는 낼 수 없는 맛이겠죠. 경상도 지방에서 나오는 말인데 반죽을 해가지고 도마 위에서 눌러가지고 국수를 빼가지고 한다는 게 누룽국수. 칼국수 아니에요? 칼국수 아니지 이거는. 푹 삶아낸 밀가루 면발에다 깊은 맛이 나는 멸치국물. 대구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깃든 음식입니다. 차차차. 국수를 건져서 차가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면발에다가 물을 부어요? 아, 이거 뜨거운 거는 누룽국수고 겨울에 먹는 기고 여름에는 한번 건져가지고 찬물에 식어가지고 다시 물로 먹는 게 이게 건진국수라 대구에. 시원한 면발에다 국물도 차갑게 해서 먹는다는 건진국수. 각자 기호 따라 뜨겁게도 먹고 차갑게도 먹는다는 국수 한 그릇. 무더위에 지친 여름날 아삭아삭 고추와 함께 먹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독님. 맛있어. 얼른 드세요. 선생님 맛있지요? 맛있어, 아버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세요. 볼락은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릅니다. 작은 볼락은 따로 모아서 볼락김치를 담근다죠. 크게 썬 무에 볼락을 통째로 넣고 양념을 버무리면 볼락김치 완성. 이래 복삭해갖고 이제 익혀갖고 무면 사금사금해 그 맛이 나온다 이거. 겨우내 고마운 밑반찬이 돼줍니다. 큰 볼락은 뼈째 썰어 회로 먹어야 제맛이라죠. 세 남자의 고생 덕에 상이 푸짐해졌습니다. 소매물도에 처음 사람이 정착한 것은 180여 년 전. 섬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는 소리에 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퍼지고 퍼져 지금의 소매물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살가움이 남아있는 곳이 이곳 소매물도입니다. 좀 발랐어요? 분명히 다 발라가고. 조금만. 더갈 거예요. 무서. 친구. 친구.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입맛대로 다양하게 해먹는 망둥이 요리. 묵은지 넣고 끓인 강화도식 망둥이 찌개도 그중 하나입니다. 단맛이 나요, 망둥이가. 이제 김치 쉬어도 신맛이 안 나고. 원래 이렇게 해 먹었어요? 네. 입맛 절로 돌게 하는 가을 망둥이. 찌개를 해도 맛있지만 횟감으로도 그만이랍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몸집 작은 것은 내장을 뺀 뒤 깻잎에 싸서 통째로 먹는 것이 별미. 아, 살인 맛이야. 망둥어가 좋아하죠, 강원도 분들이. 네. 왜 그렇게 망둥어가 비리지 않고 맞춰서요, 그래요. 다른 고기보다. 흔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망둥이. 가을철 망둥이가 지닌 참맛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습니다. 은빛 자태를 뽐내는 싱싱한 전어를 맛보는 건데요. 이 뱃사람만의 특권이 이게. 어떤 게요? 이게 전어하고 라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싱싱한 전어는 썰어만 놓아도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거기에 얼큰한 라면까지 더해지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다는데요. 게다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열심히 땀 흘리고 먹는 첫 식사라서 더욱 꿀맛입니다. 아, 구사하고 진짜 맛있어. 가을이 돼야 전어가 꼬숩고 제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